What a play! What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이삭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NHL은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3경기가 있었고 오늘 4경기가 있었고요. 오늘 좀 다뤄볼 얘기는 에드먼턴의 시즌 오프너 경기인데요. 아직 뭐 이제 막 첫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 한 경기로 인해서 뭐 팀들이 뭐 운명이 결정나는 건 아니고요. 네, 시즌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캘거리랑 에드먼턴 홈에서 경기가 있었고, 에드먼턴이 3골을 먼저 넣고 3골을 내주고 슛아웃에 가서 졌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스코어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에드먼턴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공격은 되는데 수비가 무너지고 골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 결국에는 뭐 슛아웃으로 진 거기 때문에 뭐 승점은 얻어갔습니다만 우리가 뻔히 봐오던 에드먼턴의 경기 스타일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시즌 첫 경기일 뿐이고요. 결국 에드먼턴은 오늘도 파워플레이 골을 2골을 넣었는데, 뭐, 파워플레이로 그냥 절반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워낙 맥데이비스랑 드라이사이틀이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픈 찬스에서 오픈 아이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갖고 노는 수준이고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부샤드 선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있고, 맥데이비 선수가 이쪽을 이제 한번 쓸어주는 거죠. 쓸다가 이제 여기다가 패스해주고 여기서 원타이머로 드라이사이틀이 느는 그런 식의 패턴. 여기 맥데이빗, 부샤드, 드라이사이틀. 네, 이런 패턴으로 가서 원타이머를 노리는 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캘거리도 이 파워플레이에 대해서 맥데이빗을 막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맥데이빗 이제 파워플레이 골, 뉴젠 홉킨스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제가 지금 말한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 드라이사이틀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맥데이빗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둘이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상황상 여기 드라이사이틀, 여기 맥데이빗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거리가 이제 사각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이제 여기를 좀 더 이쪽으로 달라붙었던 상황이에요. 보통 요 정도. 네, 요 정도 아니면은 이제 요 정도 네, 요런 갭을 주면서 이제 버텨주는데 여기 2명이 다 있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수비수 4명이 넘어오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뉴젠 홉킨스 선수가 아주 몰래 들어와서 주워먹기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캘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2명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제 좀더 블럭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던 누젠 홉킨스 선수를 이제 찾아 이제 방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파워플레이 첫 번째 골 장면이었는데 지금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지금 퍽을 잡고 있는 게 맥데이빗이고 이제 드라이사이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다 몰려있는 상황.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캘거리 수비수 가장 골리 앞에 있는 캘거리 수비수가 저쪽을 봐라 저기 한 명 있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캘거리 입장에서도 왼쪽으로 드라이사이틀과 맥데이빗 쪽으로 좀 더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2명이 여기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이 퍽 몰고 가다가 이제 퍽 패스하다가 지금 여기서 저 위에 보이는 뉴젠 홉킨스 선수가 몰래 들어가서 이제 골을 여기 패스 드라이사이틀이 맥데이빗에게 패스하고 여기서 이제 뉴젠 홉킨스가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뻔했던 그냥 드라이사이틀의 원타이머로 놀렸던 그런 장면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루트가 나왔고 캘거리는 준비는 했지만 네, 그게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볼 게 제가 전에 다넬러스 선수 지난 시즌에 좀 괜찮았다. 네, 지지난 시즌에 욕먹은 거에 비해서 지난 시즌은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첫 경기 보는데 좀 좀 이제 아니한 실수였겠죠? 네, 실수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라인 체인징을 해야 될 때는 이쪽 넘어와서 덤핑을 하죠. 덤핑을 해서 여기 이제 퍽이 가는 순간 이제 라인 체인징을 하고요. 아니면은 한 명이 그냥 퍽을 몰고 가서 여기서 이제 버텨주고 그 타이밍에 이제 라인 체인징을 하고 뭐 요런 시퀀스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LD 다늘 널스 선수가 본인이 퍽을 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덤핑을 좀 살짝 하든지 본인이 몸빵으로 버텨주던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이도저도 아닌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퍽이 넘어가고 그게 이제 실점으로 넘어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25번 다넬 럴스 선수가 퍽을 몰고 들어갑니다. 지금 공격전에 아무도 없고요. 에드먼턴이 이제 라인 체인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3대 0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넬 럴스 선수가 퍽을 몰고 가는데 이게 뭐죠? 그냥 뭐 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기교를 부려서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쉽게 뺏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라인 체인징을 하고 있고 이 피리어드입니다. 이 피리어드라는 거는 라인 체인징을 더 높은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라인 체인징을 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 공간이 쫙 비어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캘거리에게 오픈 찬스를 넘겨줍니다. 네, 여기서 뭐 수비를 다시 잘해서 뭐 실점을 막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 우리가 퍽을 가졌던 거를 그냥 넘겨주고 위험한 찬스를 그냥 스스로 상대팀에게 준 격이 된 거죠. 네, 이러면서 턴오버가 나오면서 여기서 캘거리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결국엔 이제 다넬 널스 선수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3대 3까지 간 다음에 캘거리가 슛아웃에서 이겼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그 슈팅 수를 보시면요. 35대 20입니다. 결국엔 에드먼턴이 공격을 압도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보시면은 4개 중에 2개를 먹었고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캘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울프 꼴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캘거리의 향후 뭐 거의 이미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10년을 책임져야 되는 꼴리고 주니어 시절 AHL 최고 꼴리상도 먹었고요. AHL을 씹어먹고 이제 올 시즌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넘버원 꼴리로 활약을 하는데 오늘도 보시면 에드먼턴의 막강 공격력을 감안했는데도 35개 중에 3골만 막았고 32개를 막았고 또 이제 파워플레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에드먼턴의 파워플레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골을 허용했습니다만 이븐 스트렝스에서는 단 1골만 먹혔다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캘거리 입장에서는 실점은 많이 했지만 골리가 확실히 좀 넘버원 골리가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서 재계약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에드먼턴은 그 전에 제이크 월먼 수비수도 재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맥데이빗, 에콤 이 두 선수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맥데이빗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년짜리 단기 계약을 맺었고 12.5M은 지금 현재 맥데이빗이 받고 있는 연봉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뭘 의미하느냐? 맥데이빗은 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준 거예요. 맥데이빗이 장기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결국엔 이 에드먼턴에서 과연 내가 스탠리컵을 노릴 만한 상황이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팀에 정말로 미래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8년 계약을 맺었겠죠. 네. 아니면 돈을 원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맥데이비 선수가 맥시멈 계약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카프리조브 선수가 17M 계약을 했잖아요. 18M, 19M 달라고 한다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맥데이빗이 FA로 나온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당연히 다른 팀들한테 제시를 할 거고 맥데이빗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받는 금액으로만 줘. 2년으로 하자. 이거는 맥데이빗이 에드먼턴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 욕심 안 내고 이 정도만 받을 테니까 2년 안에 이 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본인이 좀 이제 에드먼턴 팀에게 숙제를 준 거죠.
딱히 뭐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데이빗이 뭐 맥시멈 계약을 뭐 17M, 18M, 19M, 20M 달라 그러면은 줘야 되는 게 에드먼턴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선수를 놓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년짜리 계약을 하고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미디어에서 재계약을 안 하고 들어가면 어디 갈 때마다 인터뷰에서 재계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어쨌든 단기 계약으로 이렇게 팀 프렌들리 계약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지나고 오늘인가요? 어제였나요? 에콤 선수가 재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에콤 선수가 나이가 있어요. 지금 35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38, 7,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M은 맥데이빗의 계약만큼이나 엄청 저렴하게 계약을 한 겁니다. 올 시즌 레이팅, 아니, 지난 시즌 레이팅을 보면은 조금 느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에드먼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느려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탑 페어링에서 부샤드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직한 수비수 중 한 명이잖아요.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근데 나이가 있음에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4M짜리 계약은 정말로 저렴한 계약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계약을 한 단장은 정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직 같은 재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니페그 제츠의 카일 코너 선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12M으로 8년짜리 계약을 했고요. 리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꾸준한 스코어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82경기 다 나와서 41골을 넣었고요. 공격에 있어서는 뭐 탑라인 어느 팀 탑라인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요즘에 특히나 캡이 올라가면서 선수들의 몸값 연봉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12M 정도면은 네,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다만 이제 8년이라는 게 이제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나이 들면서 이 폼을 유지 못하겠죠. 네, 만약에 30 중반 후반으로 가는데도 40골을 넣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만약에 카일 코너 선수가 지금 시장에 나오면 이 정도 계약은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가스에 오늘 이제 막 있었던 건데 잭 아이클 선수가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3.5M으로 8년짜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그 탑 레벨 수준의 넘버원 센터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고 레이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지난 시즌에 77경기에서 무려 66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이클 선수가 잔부상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80경기 이상을 뛰는 시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리그에서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이고 수비도 어느 정도는 해주는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센터고요. 그래서 잭 아이클 선수가 8년짜리 계약을 13.5M으로 이제 맺었는데 그것도 이제 수긍할 만한 계약 규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드먼턴 오늘 경기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맥데이빗 했고 드라이사이틀이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콤 선수가 했고 여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이크 월먼 선수도 재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에드먼턴은 그냥 경기만 잘하면 다음 이제 맥데이빗이 재계약을 한 이 2년간 올 시즌 포함해서 3년이죠. 이 3년간 하키를 잘 하면 됩니다. 이제 3년 뒤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뒤겠죠. 2년 뒤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맥데이빗이 또 뭔가 확신이 안 선다 이러면은 또 계속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나오는 빅네임들 UFA 네, 제한이 없는 FA 선수들 맥데이빗 했고요. 카프리조브 이미 했고요. 카일 코너 했고요. 잭 아이클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요. LA 킹스의 캠페 그 다음에 오베츠킨 선수는 은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딴 팀에 갈 일은 없을 거고 만약에 뛴다 그러면은 워싱턴이랑 1년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의 네이처스 그 다음에 레인저스의 파나린 선수도 FA가 다시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년 나이가 있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팔로의 알렉스 턱 이 선수도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정말 빅네임들은 이미 다 팀들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FA로 나온다 그러면은 나이를 생각했을 때 뭐 네이처스나 알렉스 턱, 캠페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다른 팀들에서 한번 질러볼 만한 선수들인데 원 소속 팀에서 안 잡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선수들의 재계약 소식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